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파트 사람의 물질대사, 생명활동과 에너지 첫 번째 시간 생명활동과 물질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생명활동과 물질대사에서 물질대사가 뭔지부터 일단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물질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질대사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정리를 할게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야.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자, 이 모든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분해가 될 수도 있고요. 합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분해나 합성 일어나는 과정을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물질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요. 물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대사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대사를 통해서 세포도 구성할 수 있어요. 세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자,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 물질대사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물질대사의 정의,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물질대사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대사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질대사는 꼭 중요한 특징들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특징은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같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 에너지 출입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인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인 발열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은 에너지 대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두 번째,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반응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에너지 변화가 조금씩 생긴다.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조금씩 일어난다라는 거. 자, 에너지 출입이 조금씩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요.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면 우리 체온이 높아져. 체온이 40도씨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효소가 변성이 되게 됩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가 변성이 되게 되어서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활발하게 조절할 수가 없다. 생리작용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조금씩 일어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너지 출입이 조금씩 일어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세 번째, 효소가 관여해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자, 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거. 효소는요, 생체 촉매라고 얘기를 하죠. 생체 촉매. 촉매는요,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소는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데, 자,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낮춰줘요. 효소가 하는 역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 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져. 또는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다라는 거.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봤고요. 효소는요, 하나 더.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과 pH에 약하다. 그래서 이 열이 40도씨 이상이 되면 이 단백질이 변성이 되기 때문에 효소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라는 것까지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물질 대사의 구분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동화작용이라는 것과 이화작용이라는 걸로 나눌 겁니다.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누는데, 동화된다라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변한다라는 거고요. 이화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둘로 나눠서 볼 건데, 동화작용을 합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합성. 이화작용은 분해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큰 분자,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동화작용이다 라는 거고요.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큰 분자의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시켜주는, 나눠주는 과정이 이화작용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때 동화작용에서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될 때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요.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리고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될 때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라고 알면 돼요. 자, 이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니까 흡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화작용 흡열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둘 다 뭐는 작용한다? 효소가 작용을 하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프 하나 볼게요. 그래프. 동화작용 그래프는요. 자, 여기가 반응 경로 될 거고요. 여기를 에너지라고 둘 거예요.
자, 첫 번째 반응물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반응물. 그리고 동화작용은 여기에 생성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에너지가 흡수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화작용은 반대되는 작용이겠죠. 반대로. 반응 경로가 있다고 두고요. 에너지. 그러면은 반응물이 에너지가 많은 상태. 생성물이 에너지가 적은 상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에너지가 줄어들더라. 발열 반응이다 라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변화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용은 합성할 때, 그리고 이화작용은 분해할 때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이라고 들어가면 다 동화작용이야. 그래서 얘 광합성,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양분을 얻는 과정, 광합성, 합성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단백질 만드는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도 합성이고요. 그리고 책에는 DNA 합성도 나와 있다, 그치? DNA 합성도 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화작용은요, 광합성의 반대 뭐다? 세포호흡이 있어요. 세포호흡 결과 에너지를 얻어내더라. 그리고 단백질 합성 반대가 소화작용이에요. 소화작용. 자,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 봤어요. 생명활동과 물질대사에 대한 내용들 봤습니다. 첫 시간 내용이었고요. 생명활동과 물질대사에서 물질대사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물질대사의 특징,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서 체온 범위에서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할 수 있더라. 그리고 효소가 관여하더라 라는 거.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인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대사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 있었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 두 개 비교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생명활동과 물질대사 정리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